지난 6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불평등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위기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가혹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이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위기 극복에는 성공했지만 그때마다 소득 격차가 벌어졌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7개월이 지난 지금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졌을까? 지난 화요일 실내체육업 종사자들이 거리에 섰습니다. 주황색 죄수복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게 바이러스가 아니라 바로 정부라고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빚더미와 폐업이라는 청비 낭떠러지만 남아있죠. 그런데 자꾸 누군가가 앞에서 총구를 들이밀며 벼랑 끝으로 떨어지라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는 저희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바로 정부임을 알아주십시오. 바이러스와의 전쟁. 그 전쟁의 최전선에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있습니다. K-방역의 성과는 우리 사회 전체가 누리지만 고통은 일부에게만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은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임대료 문제만 해도 건물주의 선한 의지에만 기댈 뿐 정부가 나서서 뭘 하겠다는 건 없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번 3차 긴급 지원 역시 최대 300만 원이 전부입니다. 한 달치 임대료만 내면 끝입니다. 방역 모범 국가가 되는데 피해를 입은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피해를 감내해온 자영업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지원이 아니라 보상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먼저 독일. 코로나 사태로 문을 닫거나 배달만 하게 된 자영업자에게 임대료와 인건비 같은 고정비용의 최대 90%를 세금으로 지원합니다. 캐나다. 임대료의 절반은 정부가 지원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25%씩 부담합니다. 호주. 정부가 건물주에게 세금과 공과금을 줄여주고 그만큼 임대료를 깎아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한국과 달리 모두 정부가 적극적으로 세금을 써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도 아이디어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방역 2단계 이상 적용 기간에 한해 건물주와 임차인 그리고 국가가 각각 3분의 1씩의 재정 부담을 지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국회와 여야 정당들이 합의하면 대통령이 긴급 경제명령으로 실행하는 방향으로 순서를 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보수 언론과 재정 관료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재정 건전성, 즉 나라의 빚이 많아지면 위험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지난 12월 OECD가 발표한 주요 국가의 GDP 대비 재정 적자 규모, 영국 17%, 미국 15%, 스페인 12%, 일본 10.5%입니다. 한국은 4.2%로 매우 적은 편입니다. 더 많은 재정을 쓸 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고요.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면 보수 언론이 세금 올리자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더 상황이 좋은 분들이 더 세금을 더 내서 재정 걱정을 덜자. 그렇게 말하는 게 보수 언론이 해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상 유례 없는 팬데믹 사태. 누군가는 큰 고통을 받지만 누군가는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립니다. IT, 바이오, 비대면 사업은 오히려 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 연대세 도입 논의가 활발합니다. 유럽은 이미 구글과 아마존 등 대형 플랫폼 기업에 세금을 더 물리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IMF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누진세 강화를 주문했고 세계은행도 누진세 강화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과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회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의 고소득이 발생한 거고 우리 기업의 이윤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재난 시기에는 이윤과 소득이 더 많은 분들이 전체 우리 사회 지속 가능성과 사회 연대의 취지에서 더 내달라고 요청하고 또 그거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흔쾌하게 좀 수용해 줬으면 좋겠고요. 바이러스가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각자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하는 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바이러스를 백신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것처럼 불평등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기를 요구합니다. 스트레이트가 2020년 마지막 방송에서 전복민 의원의 편법 증여와 특혜 의혹을 보도했는데 반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전복민 의원, 이틀 만에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탈당으로 무마하려는 시도. 이상직 의원 그리고 박덕흠 의원 때도 그랬죠. 스트레이트는 끝까지 진실을 추적하겠습니다. 스트레이트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연말에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더 좋은 방송을 만들라는 시청자 여러분의 격려로 알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